네, 시장 전망합니다. 역시 미국 대선 결과들이 지금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좀 남아 있고요. 대선 이후의 시장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될지 오늘은 신영증권 조용준 리서치센터장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방송 시작하면서 우리 대선도 아닌데 미국 대선인데 우리가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되나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초반부 개표 결과도요. 예. 1% 개표했을 때 롬니가 좀 앞서고 있다. 지금 2% 개표에서도 롬니가 오바마를 앞서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렇군요. 예. 접전이니까 좀 두고 봐야겠습니다만은 미국 대선 결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시장이 영향이 또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제 오늘은 계속 미국 대선 얘기가 뭐 하루 종일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또 내일부터는 중국 당대회가 시작이 되고요. 그래서 향후 길게 보면 한 일주일에서 10일 정도는 이 정치적 이슈 때문에 계속 시장이 좀 변동성이 커지는 그런 국면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요.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미국 대선 결과가 좀 한 일주일 10일 지나고 나면 결과적으로는 중립적이지 않겠나. 사실은 뭐 공화당이든 뭐 민주당이든 그러니까 오바마든 롬니 후보든 결국은 경기 회복을 시키겠다는 건 같은 얘기일 거고요. 결국 재정이냐 감세냐. 그러니까 롬니 후보가 된다 그러면 기업들한테 감세를 해줌으로써 투자를 이끌어내고 일자리를 더 만들어내고 그래서 경기 회복을 이끌어내겠다는 방법적인 차이는 있을 테지만 결국은 미국 경기를 회복시키겠다는 건 마찬가지일 거고 또 한 가지는 재정 건전화라는 큰 틀은 어느 당이든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길게 보면 큰 차별성은 없을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이제 결과적으로 지금 좀 길게 본다면 중요한 것은 미국 경제가 좋아지느냐 이 부분인데 펀더멘탈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회복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워렌 버핏이 나는 미국 부동산에 투자하겠다 이러면서 미국 두 번째 부동산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이제 그만큼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를 걸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좀 길게는 경제 회복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앞서 저희들이 얘기한 바로는 재검표 사태가 나타난다든지요. 2000년 당시에 그 상황이 나타난다면 시장이 다소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겠다. 그렇게 예측을 했습니다만 뭐 그런 극한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 역시 뭐 중립적으로 보고 이후에 경기 상황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중국도 좀 봐야 되는데요. 중국도 그렇죠. 이제 정권 교체가 있고 그리고 이제 정권 교체를 보는 것은 이후에 얼마나 새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냐 하는 것들인데 기대감을 좀 가져도 되는지요? 예, 지금 이제 중국도 뭐 내일부터 정권 교체하는 새 지도부를 뽑는 중국 공산당대회를 한다고 하는데요. 지금 당대회를 앞두고 뭐 계속 언론에 나오는 걸 보면 상하이 방이니 공청단이니 태자당이니 그런 계파 간의 지분 싸움이 굉장히 치열하다. 그래서 누구를 뭐 보시라이로 숙청했니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불안감이 이제 많아지는 거죠. 불확실성이 커지는 건데 이제 저희들 생각으로는 이제 얘기를 해보면 결국 우리 시각에서 자꾸 서방 세계에서 중국을 바라봐서 그런데 중국은 일당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좀 한마디로 얘기하면 당대회라는 것이 여야가 바뀌고 또 여야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공산당 안에서 서열을 정하는 다음 지도부를 선출하는 뭐 이런 형식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당대회가 끝나고 나면 서열이 남는 거죠. 여야가 남는 게 아니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누가 누구를 비판하기보다는 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방향으로 간다고 한다면 저희도 생각할 때는 중국의 18차 공산당 대회를 통한 지도부 선출은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시장에는 비교적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프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과거 장쩌민 출범 시기나 후진타오 출범 시기에 요번 시진핑 정부 출범 시기처럼 그 전후를 본다 그러면 투자가 움츠렸다가 정권 교체 이후로 대폭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항상 새로운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도 그런 측면에서는 좀 시장에 긍정적으로 장기적으로 작용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서 오래 살게 되니까 이 중국도 이전 그 권력자들의 영향력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 장쩌민도 장쩌민도 사실 그 마쿠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후진타오도 권력을 넘겨줘야 되는 상황인데 뭐 아직 힘을 좀 가지고 있으려고 하고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시진핑의 지도력이 좀 약해지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데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어쨌든 경기 부양을 위해서 투자를 늘렸다는 얘기고요. 중국은 지표도 요즘 조금 좋아지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보면 이제 미국 대선, 중국 지도부 교체 이후에 또 11월 이 시기가 연말장으로 가는 좀 교두보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래서 뭐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이제 중국 얘기 한 말씀만 더 드려보면 이제 어차피 시장 얘기는 제가 또 하겠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중국 분들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과거에 중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마오쩌둥, 지금도 그런데 이 모택동의 이 정치적인 힘이 권력의 힘이 100이었다 그러면 등소평이 90, 그 다음에 장쩌민이 60, 후진타오가 이제 장쩌민이 또 이렇게 계속 실력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후진타오는 30. 지금 시진핑 정부는 장쩌민도 실력 발휘를 하고 있고 후진타오도 하고 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9, 6, 3 요번에 10이다. 그래서 이제 그 무슨 얘기냐면 과감한 개혁을 하기는 힘든 상황이라는 거죠. 합의에 의해서 선출된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치적 안정을 취할 수밖에 없고 지금 중국 정부나 공산당이 계속 추진해왔던 서부 대개발, 내수 부양, 빈부격차 해소 이런 것들에 주력할 수밖에 없는 비교적 좀 안정적으로 갈 거다, 역설적으로. 이런 얘기들 하고 있는데, 뭐 하여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체제 유지하는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간다는 거고요. 10월, 시장 얘기하겠습니다. 이제 10월에 기대감이 좀 꺾였고요. 11월은 이제 시작돼서 조금 다소 혼란스러운 상황이고, 연말장이 어떻게 될 거냐. 사실 11월보다 연말 기대감이 좀 더, 관심은 높습니다. 어떻게 예측하시는지. 지금 이제 뭐 글로벌 시장이 결국 펀더멘탈을 본다 그러면 미국 부동산이 좀 살아나고 있고 미국 경기가 좋아지면서 내년 경기에 대한 기대감은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단기적으로 기업이 계속 하향 조정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 펀더멘탈이 좋지 않은 거죠. 지금 주식 시장의 일드갭이라든지 채권가의 상대 수익률이라든지 밸류에이션은 좋고 유동성 자체는 글로벌하게 굉장히 좋은데 문제는 기업이 계속 하향 조정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모멘텀이 약한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좀 시간을 두고 미국 지금 지표도 좋아지고 있고 미국 경기가 좋아진다면 미국에 수출하는 나라들, 그러니까 중국이라든지 많은 나라들의 또 수출이라든지 제조업도 좋아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내년 이후로는 기업 이익이라든지 펀더멘탈에 대한 모멘텀이 살아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이번 G2의 대선 이후로 정권 교체 이후로 좀 큰 변곡점을 그려갈 수 있을 거다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다만 연말까지는 정치적인 이슈에 따른 변동성 그리고 단기적인 모멘텀 부재 이런 것들 때문에 좀 개별 종목 장세가 좀 이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 말씀은 이제 지수상으로 큰 상승이나 또 역시 뭐 큰 폭의 하락보다는 지수를 좀 갇혀 있는 상황에서 종목별, 업종별로 움직일 걸로 보셨단 말이죠.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지 않을까. 네. 그런 시각 하에서는 종목 섹터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 지금 3분기, 4분기에 기업이익이 상향 조정되고 있는 업종은 뭐냐 이렇게 본다고 하면 역시 지금 좋은 업종들, 제약 바이오, 음식료, 뭐 이런 내수 업종들이 여전히 워낙 강세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도 볼 때도 이익이 상향 조정되고 있고요. 이제 극히 제한된 업종입니다. 그래서 개별 종목 장세는 단기적으로 좀 이어질 것 같고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부동산이 좋아지고 있고 미국 은행주들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내년 이후로 본다면 지금 내년 기준으로 밸류에이션으로 보면 가장 저평가된 업종은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PBR은 은행입니다. 은행이 지금 뭐 하나은행이라든지 일부 은행들이 0.4 뭐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 건설주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좀 글로벌 성장 경쟁력을 갖고 있는 뭐 삼성 엔지니어링이라든지 이런 좀 대형 건설사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또 경기가 회복된다면 어떤 업종이 좋아질 거냐고 본다면 저희들 생각할 때는 이제 긴 그림에서는 은행, 건설, 철강 이런 업종들을 좀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신영증권 조용준 리서치센터장님 모시고 또 미국 대선 이후 그리고 조금 더 나간다면 중국의 정권 교체 이후의 시장 흐름들 살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